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부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울대 총장님하고 교육부의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현재 그 의대 휴학 관련해서 교육부의 특정감사를 수감 중에 있으시죠? 네. 네. 겉으로는 항상 이제 대학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긴 한데 이렇게 학사와 관련된 거는 사실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그거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좀 벼락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여주시죠. 화면 보시면은 그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이제 16년도에 12일간 4일간 연정을 한 그리고 또 12명을 보냈던 그리고 또 이후에 3명을 추가한 그런 감사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적 공분 속에서 교육부가 떠밀려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실 텐데요. 서면 실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감사를 나갔는데 서울대 총장님 이번에 그 수감하기 전에 그 서면 질의를 받으셨습니까? 서면 사전에? 서면 조사 받은 적은 없으시죠? 서면 조사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도 너무 정치적인 목적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거에 지난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비교했을 때도 기간도 되게 길고요. 10일인데 10일을 또 연장했죠. 그리고 같은 인원 12명을 하여튼 좀 감사 인원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거의 뭐 문제털이식 감사라고 보는데요. 자, 교육부 기조실장님. 네. 23년에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 방안을 보시면은요, 여기 학사는 그 학교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게 있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 회계나 입시나 채용 같은 것이 좀 그런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정해서 뭔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얼마 전에 10월 8일 날에도 그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셨는데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그 학교의 장, 그러니까 학장이 아니라 총장님께 이것을 좀 관리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자, 이런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좀 침해한다고 보이진 않으시나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뭐 요 휴학 승인 문제가 이제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료개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고 또 다른 대학으로 이제 이게 확산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을 교육부에서 우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감사 혁신 방향에도 제시되어 있는 작년도 3월 30일 문건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발표를 보시면 그 지난 2016년도에 이화여대 감사 때는 18일 만에 전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감사는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내용 및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원실에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또 게다가 학사 파행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또 복귀 조건을 복귀를 하는 조건을 휴학 그 조건으로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 어떤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은 이제 대학에 지도 감독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그런 권한 하에서 이루어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뭐 대학을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뭐 압박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하에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 방향에서도 제시한 것하고도 너무너무 위반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가 그전처럼 이렇게 뭔가 학사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갔고 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도 5번이나 한 대학에
한 달에 5번이나 면담을 나갔습니다. 이거를 기조실장님 누가 이거를 단순하게 의견 수렴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압박용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도 정말 의논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교육부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대학을 압박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걸 도대체 누가 압박이라고 안 보겠어요. 가서- 한 달 동안에 5번이나 한 특정한 대학에 의대가 면담을 한 그 기록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가? 그럼 대학이 도대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학 측의 어려움, 대학 총장님들이나 의대 학장님들과 이런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빨리 돌아와서 학사가 정상화되기를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는 과정이지 저게 무슨 뭐 압박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절대로 근데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 행정의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통치하거나 압박하는 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태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잘 보십시오. 교육부에서 학생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그 면담 기록을 대학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그 이전처럼 대학에 군림할 수 있는 그 교육부가 이제 그런 환경도 아닌데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하고 장관이 이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압하는 행동을 하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 교육부 기조실장님 지금 이제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를 감사하는 논리대로라고 하면 교육부도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행정을 도대체가 억압하는 모습으로 해내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파행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좀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종합감사 때 교육부하고 복지부의 의대 학사 행정의 전반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의결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건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서울대 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전 갈등이 이제 길어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 사실 그 후유증이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또 숨어 있는 의정 갈등의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서울대 병원법 같은 그 4개 법률안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좀 의견 성취를 하려는 의미에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서울대 병원장님께 여쭤볼 것이고, 이제 이 다음에 지방 국립대 병원장님께도 여쭤보면서,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도 여쭤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 이런 그 좋은 논의를 위해서 검토해야 될 쟁점을 제가 3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의대 교수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울대 병원장님께서는 그 의대 교수 대다수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몇 퍼센트인지 제가 알아보니까 95% 교수들이 이런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반대하고 있고 6월 설문에서도 97% 교수들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저희 설치법에서 나왔다시피 서울대학교 병원과 국립대병원은 교육이 가장 큰 미션이고요. 그 다음이 맞습니다. 연구, 세 번째가 진료, 공공의료 이렇게. 맞습니다. 복지부에 낸 의료도 있고 또 우수 인재가 이탈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정부 당국이 어떤 면에서는 신뢰를 상실한 것도 문제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거의 무너졌다고 보는 것도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가 또 부실하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 기조실장님. 지금 보면 그 교육부가 법률 개정 전에 이미 팀도 좀 없애버렸더라고요.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 직원이 2명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아직 이렇게 복지부로 이관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팀들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팀은 유지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직원들은 숫자는 적지만 충분히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일은 마땅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보건복지부 이관일 지역 필수 의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직접적인 지원 목적을 위해서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이 의정 사태에서 이거를 그 좀 할 때 좀 갈등의 요인이 좀 더 증폭되면서 그 국민 건강에 좀 이 의정 사태 좀 나빠지면은 국민 건강권에 좀 더 큰 영향이 있을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유홍님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약식을 맺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예, 저희 우선 장애인 인식 개선 네. 교육하고 저희가 장애인 고용 네. 증대를 같이 또 논의하기로 네. 하고 여타 장애인 이게 여러 가지 같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사업들 관련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교육 연구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로 취업 장애인들의 그걸 좀 지원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그걸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상시 근로자 이제 상시 저기에 교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관련해서 저희가 한 3,600 전체로 하면 교직원을 다 하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률이 지금 아까도 언급이 나왔었지만 부족합니다. 지금 3.1%가 법정 저기인데 비해서 3.8%입니다. 국립은. 예.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네. 관련해서 올해도 신규 4명 신규 채용을 하고 앞으로도 어떤 장애에 또 이렇게 업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네. 장애 고용이 가능한 형태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에 관해서는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자, 총장님, 올해 서울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선발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네. 정확한 숫자는 네, 그러실 수는 있죠. 18명이 네. 모집 인원인데요. 28명이 지원했고요. 4명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대학을 보면은 4년제 대학 124곳을 살펴보니까 전체 특별 전형한 선발 인원이 54.6%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22%이기 때문에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또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라든지 사회적 책임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유독 하여튼 서울대가 굉장히 낮고요. 21대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제가 국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서울대는 전혀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은요 정원 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저조한 수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체 장애 학생 저희가 장애인 지원센터를 올해 새로 만들어서 장애 학생을 위한 여러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78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증, 중증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마 특수교육 대상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증 형태, 중증 장애 학생을 그런 특별 교육 대상으로 저기라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각의 지원자들을 해당 지원 학과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학과별로 이제 면접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력 관련한 여러 수능 체제 이런 부분이든 이런 건 없고 학생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역량을 아니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면접 위주로 해서 학과에서 그걸 선정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학과 경우에 들어와서의 어떤 학업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말씀하신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한 대로 저희도 그런 사회적인 책무 그리고 어떤 장애 학생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배려 전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좀 더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총장님, 근데 장애인들은요 수혜를 받는 대상만은 아니고요. 예. 장애인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는데 거의 100% 가깝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적 책무, 서울대법 제1조 목적에서 서울대 사회적 책무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셔서 왜 이렇게 적게 뽑았는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뽑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해서 또 조금 부족한 학생이지만 제대로 교육을 해서 또 내보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교육의 분명한 목적일 것 같아요. 그죠? 순기능적 목적을 분명하게 이행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 총장님,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4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요? 그 입학본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저희 전체적인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모집에 있어서 그걸 이제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말씀하신 네, 사회적 네. 책무에 그 합당한 형태의 전형이 될 수 있는지.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선 계획을 세우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국립대 총장님도 사실 다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서울대 병원 원장님, 김영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무고용인데요. 아까 김문수 의원님께서 사실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이게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이라는 것을 이제 채우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는 23억 6,400만 원이나 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서울대 병원이 최근 5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고용 부담금을 133억 7천만 원을 내서 2위인 국방과학연구소 54억 8천만 원인데 그거의 2배 이상 많아서 압도적 1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송구하고요. 근데 그 규모로 보면은 장애인을 채용을 해도 그 돈으로 해도 충분한 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환자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돼서 직무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장애인 직무 개발하고 있고 또 채용 가산점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컨설팅도 하고 인턴제도 시작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네. 저희가 뭐 다른 장애인 환자에 대한 그런 그 노력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비근한 예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저희가 개소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 미션이나 그런 원래의 뜻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 장애인을 위한 저희가 병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좀 네, 어떨까 사실은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는데요. 거기는 직접 고용만이 아니라 연계 고용 제도도 있어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얼마든지 직무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바리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서류를 파기하는 무슨 직무들도 있고요.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외국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표준 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한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2013년도에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어떤 제도이죠? 얼마만큼을 구매해야 되는 것일까요?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1,000만 원, 1,3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금년에는 지금 1억 1천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이 못 미치긴 하지만은 또 저희의 구매 물품 자체가 의약품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건을 잘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구매 비율이 사실 뭐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제도를 정한 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회적 합의도 있었을 것이고요. 법 도입 당시에는 0.3%로 시작을 했다가 구매 비율이요. 2023년도에는 0.8%까지 높아졌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구매한 비율은 그 국립대병원 14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0.002%입니다.
0.002%입니다. 0.8%가 목표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매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물품도 보니까 스테이플러라든지 물티슈 이런 거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원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두 곳 다 2019년, 2021년에 아예 구매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와, 서울대병원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구매율이 9.1%인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경북대병원 9.1%, 서울대병원 0.002%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는 장애인 관련 법적 기준을 굉장히 미충족된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 법적 의무 비율, 그러니까 장애인 그 고용뿐만 아니라 입학도 그러는데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한국체대 문원재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직선재 총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직선재 총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시면 구성원들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총장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총장님의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고 싶은데요. 한체대가 지난해 8월에 업무 평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이유로 조 교수의 그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맞죠? 조교수로 1년을 단축. 네, 1년을 단축해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위법하다고 2번이나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학이 이런 소청이 결정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네, 지금 소청을 이행을 해서 그 교원 소청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9월 1일자로 재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거를 법률 자문을 또 별도로 받았다. 이 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고 2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소청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재임명을 하기 전에 세부적 규정, 절차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소청이 그 결과를 따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네, 조치를 취해서 그러면 네, 그분이 좋습니다. 지금 네, 다른 제가 재임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가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 A 교수가 다른 교수 2명하고 개인적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A 교수를 해임하신 거 있으시죠? 해임 조치하셨죠? 네, 그런 그 구성원 당사자 간에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있어서 우리가 인권센터에 그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인권센터에서 징계 요청을 요구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권센터는 사실 스포츠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규정이죠. 네. 그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신 거예요. 네. 어떤 사안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개인정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들 간에 당사자 간에 일어난 그 핵심적인 그 인권 사항에 대해서 네, 이루어진 알겠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인적인 언쟁인데 개인적인 언쟁이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외부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에서 징계위원을 해서 외부의 전문 그 조사단을 이렇게 보내서 변호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외에 10년간 한체대에서 전임 교원을 해임한 사례가 있습니까? 10년간 한 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사안으로 언쟁을 했다는 인권 침해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해임한 사건인데요. 제가 다른 사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체조부 학생들인데 체조부 졸업생들이 실업팀에 갔는데 모 교수에게 계약금 일부러 돌려준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개인 공식 기부 계좌도 아니고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대학이 2023년 6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올해 1월에 대학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권고를 받아서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와는 별개로 사실 대학에서요. 그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총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차례 행동 강령에도 살펴보니까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있을 경우에 징계하도록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수사가 이렇게 개시를 하게 되면은 수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을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위해서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것이고 아무튼 교육공무원법이나 한 차례 행동 강령에 있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총장님 살펴보니까 1년 반 동안에 교원 인사, 징계, 노조 관련으로 무려 24건이나 법률의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그렇습니다. 네, 10년 동안 법률 자문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취임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고 보는데 아직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총장님이 1년 반 동안 무려 24건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그 이전에 10년 동안 14건에 불과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은 법률 자문을 받으신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 민원이라든지 교권, 인사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대학 총장님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달리 요즘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제가 액수를 보니까 법률 자문료만 해도 1,000만 원을 넘게 쓰셨어요. 이렇게 직선제로 뽑히신 총장님이 좀 이걸 뭐 법률로만 해결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뭐 총장님의 재량이라고 하면 개인 입맛대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확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